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오늘 2-30강 시간입니다. 제가 매일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지분경매 해결하는 두 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기억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송에 관해서 5가지, 협상에 관해서 5가지, 5+5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한 세트 소송에 관련된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협상에 관련한 5가지 시옷, 이응, 지읒, 시읒투,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기, 침묵 종결법까지 소송과 협상에 관한 핵심 포인트,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야 할 핵심 이러한 5+5 두 가지 소송과 협상이 전체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요, 국내의 중요한 뉴스에 관련된 우리 투자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뉴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4일 금요일 날 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금통위를 열어가지고 우리 기준금리 1.0%에서 1.25% 한번 올리게 되면요 0.25%씩 이렇게 인상을 합니다. 이주열 총재는 요번에 8년 만에 3월 말에 이제 사임하고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이제 퇴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인플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그저께 어제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 긴축 정책 때문에 주식이 하락을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세계 긴축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금리는 아마 8월 달 여름에 한 번 더 올려가지고 1.5%까지 올릴 것 같은데요. 이주열 총재가 어제 얘기하기로 1.5%까지는 그렇게 심한 이 금리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 기준금리 연말에는 1.75까지 올리는 것은 거의 뭐 확실하고요. 2%대까지 올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5개월 사이에 3회 이렇게 3%대 물가에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금리를 단행했는데요. 이 1.5%도 긴축이 아니다 이렇게 어제 발표하면서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이런 발언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가졌던 저금리가 이제 종료되고요. 긴축 정쟁이 본격화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고요. 우리 부동산 투자하는 데는 당연히 부담으로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 인상하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대까지도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3월 9일 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윤석열 후보 온라인 등기부등본 열람하고 우리 발급하는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발급을 하는데 이 열람 발급을 무료화하겠다는 이러한 공약을 내놨는데요. 7번째 공약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이 대출 신청하는데 무료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을 무료화한다. 그래서 조금 소확행 7번째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금 반기는 입장이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무료 일주일에 한 번씩 발급하는 곳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난주 2주 전에 동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뉴스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져갈 수 있는 뉴스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공부하기에 앞서 이 농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전반에서 농지연금에 관련된 이러한 강의가 있는데요. 혹시 이 농지연금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이 농지연금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농어촌 신문에서 며칠 전에 난 겁니다. 1월 11일 날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요.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5년 낮춰집니다. 아직까지는 낮춰지지 않았고요. 아마 상반기 중에 60세로 낮춰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중 농지를 활용한 연금 혜택보다 많은 농업인이 연금 혜택을 많은 농업인이 누릴 수 있는 나이로 60세까지 낮춥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5년 이상 영농활동을 했을 때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데요. 최대 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매 공매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농지연금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전반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지연금에 관련해서는요, 2011년부터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됐고요.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서 평생 자신이 농사를 지은 것과 비슷한 이런 제도인데요. 담보로 제공한 농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또 농지를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 2%를 내고 하는 거고요.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연금을 받는 기간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농지은행, 농지연금이라고 네이버 포털에서 쭉 찾으면 이러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농지 구하기, 농지 내놓기, 뭐 농지연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 사업 업무 처리 요령 뭐 이렇게 개정 예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보도 자료 같은 것도 좀 보시고요. 예상연금 조회도 할 수 있고 많은 이렇게 농지은행에 관련된 이런 자료들이 쭉 있으니까 보시고요. 먼저 농지연금에 대해서 쭉 눌러보시면 농지연금 소개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으로 노후 보장을 할 수 있고 지금 65세에서 60세로 상반기 중에 바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예상연금을 가입 요건을 이렇게 예상연금 조회, 예상연금 신청하기, 예상연금 조회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이 연도수 지금은 65세, 57년생까지 할 수 있는데요. 생년월일 넣고 배우자, 승계, 비승계, 감정평가 90%, 공시가 100%, 그래서 농지 가격을 넣어주시면요. 평가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는 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연금 조회해 보시고요.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하면서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농 임대소득도 가능하고요.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쭉 보시고요. 가입 요건에 관련해 가지고 나이가 65세라고 됐는데 아마 1, 4분기 중에 60세로 바뀔 것 같습니다. 영농 경력이 5년이 있어야 되는데요.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전체 1년 했다가 몇 년 쉬었다가 이렇게 연속적이 아닌 전체 영농 기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담보농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영농하는 보유한 농지 쭉 돼 있고요. 제외 농지가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농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부터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한 취득한 것은 이렇게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다만 예외사항을 뒀습니다.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그러니까 경매 공매로 취득한 이후에 2년 이상이 되면은 괜찮고요. 그리고 이 본인이 사는 곳에서 직선거리로 30km 내외에 있을 때 주민등록상 주거지 주소지 기준입니다. 이 반경 안에 있는 토지 경매로 취득했지만은 이 두 가지 요건 2년과 30km 이 두 가지 요건을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경매와 공매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지분 물건을 이렇게
매입하는데 이러한 요령들을 우리 실전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 농지에 있으면 되지 않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쭉 써 있습니다.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도 안 되고요. 30km 내에는 똑같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실제 이렇게 소유하고 영농에 이용돼야 되는데 이런 요건들이 충족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공매에 있을 때도 2년하고 바로 30km 요 두 가지 요건을 잘 기억하시고요. 경매공매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잘못된 내용이니까 쭉 보시고 숙지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종신형하고 기간형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또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있는데요. 60세로 이렇게 바뀌어졌고요. 적용 금리라든가 농지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있어요. 이 비승계인 가입인 경우에 정지됩니다. 이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없고 이런 경우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이 담보농지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제한물권 설정될 때, 농지로 이용할 수 없게 될 때,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농지 지급 사유가 되는 거고요. 가입 절차, 제출 서류 쭉 나옵니다. 이 감정평가, 의뢰동의서, 농지연금 사업설명서 쭉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이 신청 절차 쭉 보시고요. 담당자가 컨설팅 상담해 줍니다. 이 신분증, 등기부등본, 또 이런 종합증명서, 농지연구, 농업경영체, 그러니까 농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이 되는 요건이라든가 농민이 될 수 있는 이 요건들에 대해서 쭉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쭉 많은 이런 서류들이 있는데 이런 서류들을 결국은 담당자, 농지연금 컨설팅 담당자하고 죄송합니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농지연금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또 제가 보여드릴 게 특히 우리 경공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2018년 1월 1일부터는 경매라든가 공매, 특히 지분경매 물건을 사시면은 농지, 전닷과 이런 농지를 지분 물건으로 사시게 돼서 이 농지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실전반에서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서 30km 이내 주거지에 이 내용이 꼭 들어가는 거고요. 이러한 그 흐름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실전반 여기가 밴드입니다. 지분경매 실전반.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 여기 쭉 올라와 있습니다. 실전반 367강이고요. 1월 12일 지난주 수요일 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부당이득금에 관련된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들은 바로 온라인으로도 1강부터 367강까지 거의 뭐 4년에 걸쳐서 공부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동영상 온라인 과정으로도 공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간 과정으로 수시로 등록 가능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분경매 실전반 교육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1월달 첫 강의입니다. 2022년 또 2022년 1월 5일 첫 강의가 쭉 있고요. 그 전에 우리 농지연금에 관련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바로 지분경매 실전반 2021년 12월 15일 날 농지연금 활용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공부되고 있습니다. 가끔 하실 텐데요. 분하연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분하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신 거 아니신가? 네. 부동산, 나무, 연금 요거를 줄여가지고 분하연이라 그래요. 네. 분하연 프로젝트. 예, 그 얘기를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뭐 우리 여기 보니까 공인중개사도 계시고 오늘 강릉에 우리 김두성 씨는 아직 안 오셨는데 오늘 집안일이 좀 있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아실 만한 거지만 우리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사람들,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간략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땅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좁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넓어요. 그죠? 생각보다 넓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예전부터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또는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미리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뭐 사거나 팔거나 할 때 그냥 아무거나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나 이제 그 전국에 있는 법원 중에 요 의정부 지방법원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매 업무 편람이라고 하는 거를 한 700페이지인가 하면 되는 양을 만들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다시 또 시군면에 가서 농지증 받아서 제출하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되게 촉박하죠, 그죠? 2일 이내, 4일 이내에 농업인 신청을 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생원항을 보고 농업인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초로 그렇게 나서 5년을 또 유지를 해야 아까 나중에 말하는 농지연금이 해당이 되니까 유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로 계속 할 거냐? 내가 보기엔 뭐 나무 하나 심어 놓으면 그걸로 그냥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 또 하나는 그냥 그 고용인으로서 이거는 뭐 우리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사고 팔고 하는 건 농업회사 법인, 내가 농지연금으로 쓰겠다는 거는 내가 개인 농업인, 그렇게 양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농업인 1인. 자, 2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그 농지은행, 농업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는데요.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이 농지 전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산지 전용이라는 용어도 있고 농지 전용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다시 산지, 산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그래서 농지를 쉽게 군인연금은 젊은 나이에도 그냥 받아요. 공무원연금이나 이거는 퇴직하는 그 날 기준에서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 연금 받는 거가 낸 돈에 비해서 받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 공적연금 그 세 가지는 다 적자예요. 돈 예전에 이미 원금 다 까먹었어. 그걸 나라가 보존해주고 있어요. 나라가 보존해주면서 그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딱 괜히 뭔가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나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도시민들이 이걸 알고 도시민들이 신청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 얘기한 거예요. 도시민들이 반농사 지면서 농업인 되자 우리가 재산거래만 신청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담보 가능하다. 이해하셨죠, 그죠? 경공매로 받으면 안 된다는데요라고 하는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상관없어요. 2년이 지나면 되는 거예요. 2년. 그러니까 우리 뭐 65세부터 받을 거니까 64세 받아서 신청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전에 받아놓고 하는 건 전혀 문제 없다. 여기에 이렇게 fpo5r.kr이 농지은행과 농지은행 포털.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실전반에 제자분이 이와 같이 농어촌공사에 민원으로서 한번 농지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한 거예요. 농지연금 신청 자격이 뭐냐 질문을 했더니 65세 이상이다. 영농 경력 5년 이상. 지금 이 65세가 60세로 이제 바뀔 겁니다. 올해 1, 4분기 중에 아마 바뀔 걸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아까 같이 공매를 통해서 2년을 보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면 돼요. 2년 60세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경공매를 통해 가지고 이 농지연금을 이 수령하는 요령, 내가 예상 얼마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농지연금 그 포털 바로 홈페이지에서 예상 가능한
금액까지 알 수가 있고요. 임대 이런 그 농지 공매 관련해 가지고 이 개인 간의 공매 농지도 영농 경영으로 이렇게 그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 원부 이런 것들로 확인한다. 또 농업인에게 연금이 시행되게 하는 이런 제도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경공매는 하면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으니까 정확하게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이러한 내용이고요. 우리 이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지분경매 소송 협상 밴드 보시고 이러한 그 내용 한번 그 밴드에서 숙지하시고요. 실전반 과정 수시로 등록 가능합니다. 6개월 과정이 400만 원이고요. 온라인 아까 교육과정 1강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다 들으시려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또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 원이고요.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하시고 교육 장소는 서울 서초동 교대역 근처에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깊은 노하우, 아주 시중에서 들을 수 없는 특급 경매 중에 특수 물건입니다. 지분 경매 안에서도 더 깊은 이러한 노하우를 가진 공부를 할 수 있는 실전반 교육과정 문의하셔가지고요. 등록하셔서 같이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